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문제 어제 오늘이 아닌데 이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많아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권 카르텔인데, 부패 카르텔인데 어떻게 이 카르텔 끊을지 한번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자, 최근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에 철근 없는 아파트 계속 나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담하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철근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 부분은요. 네. 실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본 자체가 무너졌다. 네. 결국은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건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에서는요, 철근도 빼먹고 자재도 빼먹고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실은 이제 기존보다는 현재 이제 아마 이제 SNS라든지 네. 또는 이제 언론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은 기존부터 있었던 현재 그런 문제점이었을 거고요, 이게요. 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실은 좀 묻혀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자재비가 비싸서 신축 아파트에는 철근 안 썼다. 그리고 뭐 모래도 제대로 안 썼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더 위험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재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의 한 2배 정도 일단 올랐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런 어떤 자재를 갖다 이제 불량 자재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철근과 같이 이제 일부 누락을 좀 시켰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게 예. 기본인데. 예. 이런 기본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실은 뭐 철근 이 정도 뺐을 때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좀 소비자들은 불안하니까, 집은 안전해야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브랜드에 있는 대기업 상표, 대기업 아파트 이렇게 삽니다. 좀 비싸더라도. 그런데 대기업 아파트도 똑같네요. 결국은 뭐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가장 말단에서는 작업하는 작업자 팀은 똑같습니다. 개인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이제 작업 관리를 시킬 것이냐. 예.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작업 관리라든지 예. 어떤 그 공사 관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확보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요, 교수님, 그런데 이게 건설 과정마다 이렇게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 회사를 따로 둬가지고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네. 그 감리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감리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터졌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감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감리가 실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리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감리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은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지만 실은 지금 이제 인천 뭐 금단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부터 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공 과정, 감리 과정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정부도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하게 보면 정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실은 이제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 역할이거든요. 예. 비근한 예로 22년 1월 달에 광주 화정동에서 그렇죠. 현대 아이파크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회사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하겠다, 어떤 뭐 등록 말소를 시키겠다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아무 어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건설사들이 시간 가면 좀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실은 강력하게 건설사에 대해서 특히 이런 어떤 부실공사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야죠. 이게 이제 예. 형사처벌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부실공사를 한다 그러면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주도록 이 정부가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안 돼서 사고가 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요. 부실 공사가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이번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GS건설에서는 전면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뭐 입주자 입장에서는 과연 다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입주자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밝혀졌던 어떤 설계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한 문제점들, 시공에 대한 문제점, 감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나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직하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건설공사 과정에 대해서 뭐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작업자에게도 바디캠을 설치를 해서 실제 공사하는 과정을 전부 다 찍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셨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도 못 믿고, 그래 발주자 입장에서도 또는 관리 어떤 주체 입장에서도 못 믿기 때문에 오직하면 이런 어떤 조치까지 나왔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모든 그 장면을 영상으로도 건설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철근 같은 경우는 간단한 기계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 텐데 이걸 빼먹고 있으니 기본의 기본을 빼먹고 있으니 그런데요. 이거 불법 하도급이나 뭐 좀 특혜나 이런 부패 카르텔이 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런 뭐 이권 카르텔들 또는 부패 카르텔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실제 이번 뭐 인천 검단 사건에 대해서도 뭐 경실련 입장에서는 뭐 정관예우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실은 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일단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관예우를 하게 되게 되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기존에 이제 근무했던 데서 실제 이제 영업을 하겠죠. 그러면 뭐 설계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 영업 비용이 또 소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 비용이 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제 그 로비스트한테 가게 되겠다고 보면 뭐 한 2억 정도가 영업 비용이다 그러면 10억에 설계해야 되는 그런 금액 자체가 8억에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도 당연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제하도급을 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최저가를 갖다가 현재 썼던 이런 업체에게 제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 부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하도급 줘서 철근 공사는 다른 데다가 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기업에서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줘. 어쩔 수 없이 철근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고 감리도 뭐 기업하고 아는데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부패 카르텔 이거야말로 부패 이권 카르텔인데요. 교수님, 네네.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고칠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건설의 전반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전부 다 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권 카르텔을 비롯해서 뭐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다음에 감리, 전반적으로 현재 어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요인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요. 일단 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건설 회사들이 이런 부실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뭐 회사의 어떤 현재 어떤 폐망 그리고 이게 이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실 공사하다가 망한다 이런 인식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실 공사를 한다 그러게 되면 실은 뭐 이익의 뭐 100배, 1000배가 현재 손해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실은 이제 건설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가라든지 또는 이윤 추구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어떤 품질이나 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럼요. 부실 공사에서 우리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다. 추억이 아니죠.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물 새요. 우리 집 전기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뜯어보니까 다 부실 공사였어요. 이런 얘기는 또 많았고요. 그렇죠. 김영희님, 삼풍백화점 잊으신 건가요? 얘기하는데 우리 부실 공사로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오늘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어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전수조사 하신 것은 잘 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 전수조사 자체가 지금 특정하게 이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무량판 구조로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지상이 됐든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네. 이런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네미콘의 어떤 강도 자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밀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까지 하는 이런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들 잘 지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유라 씨.